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현재 시각 06시 34분. 외기 온도 좀 따뜻한데 영상 2.5도, 영상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HSBC라는 영국 회사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을 1파운드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영국의 스타트업 업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물려있는 돈들에 관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에게 지불할 돈에 대한 창구가 생겼어요. 넥스트 레벨 1단계에서 무너질 수 있는 금융이라는 게 신용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잖아요. 뭐 상당히 불안한 지점인데 어찌됐든 일단은 막았어요. 법인을 거의 무상으로 인수를 했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앨런이 그랬다고 하죠. 지급 보증 해주겠다고. 얘기가 좀 그저께하고 또 틀려요. 상황이 급박했던 거지 뭐. 그러니까. 어제 김기현, 원내에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윤 대통령 초청을 받고, 그죠? 최고위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진용을 갖추게 된 거지, 그죠? 내년에 있을 총선에 자신이 입김이 작용할 만한 캐비넷 라인을 갖추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뭐 안철수라든가, 그죠? 유승민, 또는 뭐 누굽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이 또 한번 당대표의 뽑힘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는 아주 악몽 같은 총선을 치르게 될 뻔했죠. 어쨌든 진용을 갖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일갈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된 윤석열 정부. 공천을 자유롭게 이제 공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김기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한번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다지 뭐 우호적이지 않지만 지켜보겠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측은 아직까지도 사법권에서 흔들어 놓으니까 기소를 막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정적에 대한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선수를 바꿔가면서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인데, 그런 파상 공세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딱히 나쁘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잖아요. 보합에서, 그러니까 워낙 낮은 지지율이긴 했지만 보합에서 약간씩 오르고 있던 차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느낌이 틀리죠.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게 있다 보니까 4% 이상 쭉 빠졌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요인을 찾아보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한일 그 징용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제3자 변제 부분을 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일본 내 그 미온한 자세, 미온적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 징용법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내용의 국내 자산 동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말이야. 기시다 쪽에 물린 것 같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채 양보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빨리 수순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그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 통상교섭을 했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전략을 담당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 청와대 갔었는데 미국에 이거 폼에 있다가 한국의 그 한미 FTA 때 아주 그냥 뛰어난 성과를 발휘했던 실무진이었고, 이런 아주 그냥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분이 그냥 전체적인 기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각에서, 내각 청와대 지금 이제 영산이잖아, 영산 내각에서 말이죠. 안 보입니다. 그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말이지. 자꾸 그 예전에 그 50 때 있었던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강압적으로 그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제 수장들을 불러놓고 옥매였잖아요, 강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적 얘기인데 게이단넨하고 정경련하고 조우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WC 월드 베이스볼은 1차전에서 호주가 이기는 바람에 자동 탈락하게 됐습니다. 1차전 호주와 패배하고, 2차전 일본과 패배하고, 3차전 체코와 승리하고, 기다리던 차였는데 호주가 승리하는 바람에 실점이라든가 다승 부분에서 저희가 떨어지게 됐답니다. 뭐 게임이야,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전략적인 분석을 하고, 뭐 여러가지 또 불고 나온 뭐 고액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투수진에 대한 어차피 야구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인기 스포츠로서, 축구 이상으로. 그렇지 않나요? 딱 그 몇 개 구단의 카르텔이 이루어져 있는 프로야구 상태에서 어떤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투수진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그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타국에 비해서. 야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투수가 60% 이상을 해내잖아요. 투수가 막아내면 외야 쪽에는 할 일이 없어. 그 정도로 뭐 막강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투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공 몇 번 던져봐요. 진짜 투수에 대해서 경이로운 거, 특히나 그 완투나 완봉을 한다는 거는 와,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 한 5개 10개만 뿌려도 막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것도 볼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볼 컨트롤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야, 그걸 완투를 하고 완봉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스포츠 시스템, 한 스포츠 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너무 편향된, 치중된 그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생각해보는데, 투수가 너무 과격하게 몰린 투수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투수 이외에는 쳐야지만이 고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게임 9회라면 한 게임에 3회씩만 던지는 걸로. 그래서 뭐 1루수가 3번 던지고, 3회 던지고, 2루수가 3회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분산시켜 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2013년도에 그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작가 초대 관련된 내용으로 올린 영상을 좀 봤는데, 김훈 작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당시 나이로 65세, 1948년생. 이분이 이제 1사후퇴 때 유교 3살 일어나고 1사후퇴 때 3살 4살 자기 신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형제 4명과 어머니 아버지가 기차 지붕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궁금했던 게 있었어. 1사후퇴면 1월이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울 때 아닙니까? 네? 그또 부산까지 8박 9일인가 걸렸대요. 예. 8박 9일의 겨울 여행에 외부에서 막내인 3살과 형들과 뭐 누나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교과서라든가 이런 지면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지붕에 올라가면 저거 이제 가까운 수원이 아니라 한정거장이나 뭐 수원 정도나 대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달리고 있는 전철이나 이런, 물론 속도가 지금 빠르겠지만, 그런 기차에서 말이죠, 그걸 달리고 있으면 위에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 1사후퇴 때 출발했던 그 열차는 부산까지 가며 쉬며 1박하고, 뭐 하늘에서 전투기가 내려오면 전부 내려서 피난 가고 다시 올라가고 저녁에 밥을 해 먹고 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많은 그 아이들이 죽었대요. 떨어져 죽고 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얼어 죽고.
그 터널에 삐죽 나와 있는 그 철근에 찔려 죽고, 얘기 듣는데 참혹하더라고.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잖아요. 김문이라는 분이 이제 68년도인가 66년도인가 이제 뭐 영문학과를 들어가고 고려대학교라는 곳에서, 근데 뭐 졸업을 못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 임꺽정이라는 작품을 쓴 70년대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어떤 신문의 연재작으로 나와 있는 거였는데, 그 원고를 이제 지금이야 뭐 빠른 속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속달도 좀 늦이지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팩스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작가가 육필로 쓰면 원거리에 있으면은 좀 시간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다녀야 된대요, 기자가. 그걸 김훈이라는 사람 작가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일산에 사는 얘기, 근데 그분의 그 어떤 강의에는 그 어떤 그 철학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을 얘기하는데, 꼼꼼하게 그 65세, 지금은 이제 75세잖아요. 2013년에 올렸는데 2024년 75세인데 그때 65세. 그 카레 노래라든가 이런 남한산성이라는 거 쓸 당시인데, 쓰고 나서 그 나오는 그 강의를 하면서 나오는 어떤 품격이라는 게 남다르더라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고, 자기가 그 카레 노래를 쓸 때 4개월 만인가 2개월 만에 그걸 후다닥 썼다고 하더라고요. 2개월 만에 썼다고 그러나? 카레 노래를. 난중일기를 예전에 읽고 나서 그 이순신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그 관심을 갖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제 그 책을 썼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 책을 쓰면서 자기는 이빨이 8개 나갔대요. 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가 쑥 빠지더래요. 뱉어내면은 이빨이더래.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쑥 빠지더래. 또 하나 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2개월 만에 이제 자기는 한 이틀 정도 일을 하고 하루는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건 한 40일경? 그 책을 쓰고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인문학상이라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임플란트를 했대요. 임플란트를. 그래서 130만 원인가를 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하니까 한 5천만 원 중에서 뭐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남아서 술을 다 먹어버리고 해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나 또 그냥 봐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하얼빈이라는 작품도 2022년 1월에 써서 8월에 그 출판 기념회를 할 정도로 했다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가 뭐예요? 속전속결로 그냥
한번 필 받으면 그냥 쫙 쓴다는 얘기잖아요. 뭐 난 한 2년 3년 걸릴 줄 알았어 책이. 그게 아니라 1월에도 8월이면 최소한 6월 달에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탈고 퇴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가의 문체가, 그리고 그의 작품이 그렇게 짧은 순간에 압축돼서 써 내려가지만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거는 그의 문체의 문체. 제가 생각엔 그의 문체는 눈과 같다. 차갑고 시립니다. 문체가 간결하고, 어떤 문체에서는 어목하고,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을 다시 한번 또 필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대로. 이상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14일이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조선 산타였습니다.